네, 안녕하세요. 해피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. 저명난청의 예후와 관련 있는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명난청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시고요.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 예후와 관련된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첫 번째는 1000Hz의 청력 저하가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입니다. 이것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저음역 난청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1000Hz는 저음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1000Hz를 침범한 난청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환자들에게 저음역 난청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약물 치료를 해보면 그 첫 번째 치료 시에는 치료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저음역 난청에서 조금 더 병의 범위가 넓어진 형태의 질환으로 보지 다른 질환의 영역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재발과 치료 기간에 있어서 정의상 저음역 난청에 합당한 그런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. 두 번째 항목은 전기 와우더 검사상 강량성이라는 항목입니다. 전기 와우더 검사라는 것은 그 기저막이라는 달팽이관 내의 구조의 전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. 이 달팽이관 안의 내의 압력을 대변하는 그 매우 중요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검사 항목입니다. 이 검사의 단점은 그 혈압과 같이 그 순간만을 반영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폭이 클 수 있는 검사이긴 합니다만, 이 검사 수치가 항상 그 0.4 이상으로, 참고적으로는 이제 정상 범위가 0.29까지로, 즉 이제 0.2대인데에 비해서 계속 0.4 이상이 나온다면, 이는 그 달팽이관의 압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더욱이 이제 그 약을 사용해도 그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, 이것은 그 내의 압력 조절이 그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는, 그래서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 항목으로는 이제 고주파수 영역에서도 이제 청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 드물긴 하지만 그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도 검사상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그 약물을 복용해서 저주파수 영역의 청력이 호전이 되면서 동시에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도 호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저주파수만 올라오고 고주파수 청력은 호전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조금 임상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저주파수 영역도 변동을 하지만 고주파수 영역도 변화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그 메니에르시병, 그 저음역 난청의 가장 윗단계죠. 그 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네 번째는 이제 치료 기간이 이제 2주가 넘어가는 경우입니다. 저음역 난청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 결과는 그 치료 시에 청력 회복이 약물 투여 이후 보통 3일 이내로 호전되는 것입니다. 즉 이제 약을 드시고 3일 이내에 귀목목이 이제 소실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상적인 치료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이제 청력이 좋아진 경우에도 2주간은 그 뇌를 안정시키는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요.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청력이 변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. 즉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먹먹함이 약을 복용하는 2주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났다가 다시 호전되는 양상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약을 좀 더 오래 드셔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재발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의 동반 유무입니다. 그 어지럼증 동반 유무는 그 회전성 어지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. 여기에서는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냥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어지럼증입니다. 그 급성 저음역 난청의 경우에는 비특이적인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이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그 정의상 이제 주변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이 아니고 환자분들께 이제 표현을 해보시라고 하면 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뭐 머리가 무겁다든지 뭐 쓰러지지는 않는데 뭐 쓰러질 것 같다든지 하는 식의 이 상태를 이제 특별히 기술할 표현이 없어서 그냥 뭐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러한 그 비특이적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은 제 데이터를 보면 전체 한 저음역 난청 환자 중에 한 20% 정도에서 호소하시는 증상인데요. 이는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예우인자에 들어가진 않겠죠. 정확히는. 그런데 아주 이제 드물게 자신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이 회전성 어지럼증이 수분 이상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이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거리는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서 반응이 더디고요.
이 중에서 이제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니에르 씨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순수한 의미의 이제 저음성 난청의 영역을 좀 넘어선 그런 영역이죠. 그래서 저음형 난청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오늘 내용은 이제 매우 좀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병을 대할 때 항상 이제 전형적인 병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저음형 난청과 그 유사한 경우들과 순수한 의미의 저음형 난청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면 물론 이들에 대한 예후나 치료 원칙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. 재발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이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고요.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